안녕하세요. 민지의 꿀사연입니다. 즐겁게 감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사연 시작해 볼까요? 오늘은 준우하고 형준이가 집에 놀러 온다고 했어요. 얼마 만에 회포를 풀게 되는 건지 아침부터 기대가 돼서 저절로 눈이 떠지더라고요. 이 나이 먹고 아들뻘인 남자랑 연애를 한다고 하면 믿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랑 말이에요. 저도 이 녀석들을 만나기 전까지는 제가 그런 여자일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저 평범하기 이를 데 없는 인생을 살아왔고요. 어떻게 보면 재미없어 보이는 인생이기도 했죠. 더군다나 저는 조신하게 생긴 편이거든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얌전해 보인다, 정숙해 보인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고요. 스스로도 그렇게 믿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준우하고 형준이랑 사랑을 나누게 될 때면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곤 해요. 두 녀석이 저를 동시에 사랑해주는데 도저히 얌전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요. 처음에 그런 자극적인 시간을 보낼 때는 부끄럽기도 했는데요. 적응이 되어버리고 난 이후로 저는 그 시간을 아주 마음껏 만끽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소리를 질러버리기도 하고요. 두 녀석들이 원하는 거라면 서슴지 않고 해주는 편이에요. 조신한 모습이다가도 사랑을 나눌 때면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는 제 모습에 준우와 형준이는 감탄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제가 예쁘고 섹시하다고 칭찬을 해주기도 하는데요. 그런 말을 들으면 저도 모르게 더 달아올라서 반응을 해버리게 되네요. 아들뻘 두 남자와 연애를 하는 제 이야기 솔직하게 털어놓아 볼게요. 저는 50대 가정주부예요. 경기도의 조용한 동네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어요. 제가 너무 사랑하는 아들 녀석은 지금 외국에 나가 있어요. 군대를 다녀오자마자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어학연수를 다녀오고 싶다고 떼를 쓰더라고요. 영어도 배우고 싶고 더 큰 세상을 경험하고 싶다나 뭐라나요. 먼저 간 남편 닮아서 어찌나 고집이 센지 몰라요. 이미 저에게 이야기를 할 정도면 마음의 결정을 내렸을 테니 저는 반대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1년 전쯤 아들은 호주로 어학연수를 떠나게 되었네요. 10여 년 전쯤 남편이 지병으로 세상을 먼저 떠나버리고 어린 아들이지만 저는 마음속으로 의지를 많이 했었거든요. 군대에 간다고 했을 때 내색은 안 했지만 걱정도 되고 서운한 마음에 저는 혼자 울기도 많이 울었는데요. 혼자 지내게 될 엄마 생각은 안 하고 제대하자마자 어학연수라니 너무 섭섭했어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녀석이잖아요. 섭섭하긴 했지만 그런 제 마음을 내색하지는 않았네요. 한편으로는 집에 여유가 있어서 아들이 하고 싶다는 걸 들어줄 수 있으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죠. 지금 편의점을 하는 건물은 제 명의로 되어 있어요. 3층짜리 주택인데 편의점 말고 1층 다른 가게들은 세를 줬고요. 2층의 원룸들은 월세를 놓았고 3층에서 제가 지내고 있죠. 시댁이 대대로 잘 사는 집안이기도 했고요. 친정도 여유가 있는 편이었어요. 그렇게 양쪽 집에서 조금씩 도움을 받아서 마련한 이 3층짜리 건물이 제 든든한 버팀목이 된 셈이죠. 돈이 궁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놀면서 시간을 보내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몇 년 전에 1층 상가가 나간다고 했을 때 그 자리에 제가 가게를 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편의점을 내놓고 운영하게 되었죠. 그냥 시간도 보내고 용돈벌이나 하자는 생각으로 오픈을 했던 건데요. 의외로 장사가 잘 되기도 해서 편의점 생각만 하면 기분이 좋아지곤 했죠. 그러다가 2층 원룸에 준우라는 남학생이 월세를 들어오게 되었어요. 근처 대학을 다니고 있다고 했는데요. 훤칠하고 훈훈한 외모에 호감이 가더라고요. 또 어찌나 웃는 모습도 예쁘고 싹싹했는지 몰라요.
오며 가며 저만 보면 반가운 체를 하면서 인사를 하는데 괜히 가슴이 두근거리곤 했어요. 아들이 어학연수를 떠난 무렵이라 적적하기도 했고요. 아마 의지할 때가 필요했었나 봐요. 그냥 아들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제가 좋아하는 타입이기도 했고요. 주책 맞긴 하지만 젊었다면 저런 애인을 사귀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세입자이기도 하니 가까이 지내서 나쁠 것도 없겠다 싶었죠. 평생 남자에게 먼저 다가선 일이 없던 저였는데요. 이상하게 준우에게는 먼저 다가가게 되었어요. 썩 음식 솜씨가 있는 편은 아니지만 밑반찬을 몇 번 가져다 주기도 했죠. 그런데 준우 이 녀석이 아주 능글맞은 구석이 있더라고요. 제가 본인을 신경 쓰고 있다는 걸 눈치를 챘었나 봐요. 어느 날부터인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조금 야릇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밑반찬을 담았던 통을 가져다 준다는 핑계로 저희 집에 찾아온 그날이었는데요. 잠깐 안에 들어와도 되겠냐면서 불쑥 집에 들어오더라고요. 저랑 가볍게 이야기라도 나누고 싶다면서요. 조금 놀라기도 했는데 오히려 적극적으로 다가와 주니 더 좋다는 생각이 들었죠. 부침성도 좋다고 말을 하고는 소파에 앉으라고 준우 팔뚝을 살짝 토닥였는데요. 몸이 어찌나 돌덩이처럼 단단한지 마음 같아서는 몸 이곳저곳을 만져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네요. 그렇게 소파에 앉아서 준우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가벼운 이야기를 나누다가 분위기가 조금씩 야릇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어요. 제가 차분하고 단아한 이미지여서 매력적이라나 뭐라나요. 수작을 부리는 뻔한 칭찬이라는 건 알았지만 주책맞게 입꼬리는 올라가고 있었어요. 괜시리 얼굴이 붉어지는 기분이기도 했고요. 아줌마한테 못하는 농담이 없다고 질색을 하는 척을 했는데요. 광대가 올라가면서 웃음이 새어나오는 걸 막을 수는 없었어요. 여자를 잘 아는 건지 아니면 원래 그렇게 성격이 싹싹한 건지 어쨌든 준우는 매력적인 남자였죠. 그렇게 그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준우랑 조금 가까워지게 되었어요. 호구조사 하듯이 뻔한 질문들을 주고받기도 했지만 준우랑 나누는 대화는 재미가 있었죠. 정신이 나갔었는지 그날 준우가 더 들이대도 거부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도 했었는데요. 저를 안달나게 만들 생각이었는지 준우는 그날 한참을 대화만 나누고는 돌아가 보게 되었죠. 저녁에 약속이 있다면서요. 그렇게 그 녀석을 돌려보내고 거울을 바라봤는데요. 무슨 상상을 한 건지 얼굴이 한껏 상기되어 있더라고요. 몹쓸 생각을 한 것 같아서 거울 속 제 얼굴을 보기가 민망했어요. 조신한 저인데 아들뻘 남자에게 흑심을 품었다니 남사스럽게 느껴졌죠. 그런데 준우 이 녀석이 제 마음속에 불을 지피고 돌아갔었나 봐요. 자꾸 준우가 했던 말들이며 목소리가 제 뇌리에 맴도는 기분이었어요. 생각해보니 남자 품에 안겨본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날 정도더라고요. 결국 그날 밤 저는 참지 못하고 준우에게 안기는 상상을 하면서 혼자 그것까지 해버리고 말았네요. 그리고 며칠 후 집 앞에서 준우를 마주치게 되었는데요. 저는 이따가 시간 되면 올라와서 저녁을 같이 먹겠냐고 물어봤어요. 며칠 전에 대화를 나눈 게 좋았고 오늘도 말동무를 해주면 좋겠다고 말을 하면서요. 흔쾌히 좋다면서 대답하는 녀석이 제 기분을 참 좋게 만들어주기도 했네요. 덕분에 종일 설레는 기분으로 일을 할 수 있었어요. 편의점 알바생이 왔길래 교대를 하고 저녁을 준비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7시쯤 온다는 녀석이 6시 반쯤 되었을 때 찾아왔더라고요. 능글맞게 제가 보고 싶어서 일찍 왔다면서요. 남자가 또 너무 능글맞으면 거부감이 들기도 하는데요. 준우는 아니었어요. 그렇게 너스레를 떨면서 농담을 하는데도 밉지가 않았어요. 그냥 제 눈에는 마냥 좋게만 보이는 준우였죠.
부침성 있는 준우는 제가 차린 음식도 맛있게 먹어주고 설거지를 도와주기까지 했어요. 그리고는 소파에 앉아서 우리는 후식으로 과일을 먹게 되었는데요. 저는 일부러 조금 가까이 준우 곁에 다가가 앉았고요. 이야기를 하면서 준우에게 눈을 맞추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눈이 마주치면 묘한 분위기가 만들어지기도 했죠. 무슨 일이 생겨버릴 것처럼 아슬아슬한 분위기였는데 결국 준우가 먼저 제 손을 불쑥 잡더라고요. 빤히 쳐다보는 제 눈빛을 읽었나 봐요. 그리고 저는 그 손길을 피하지 않았어요. 말없이 저는 준우에게 고개를 끄덕여 주었고요. 그렇게 우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를 탐하게 되었죠. 수년 만이었던 저는 너무 안달이 나 있는 상태였고요. 스스로도 조신하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순간만큼은 아니었어요. 저는 남자가 너무 간절했던 여자였던 거죠. 준우는 서툴기는 했지만 체력이 좋은 편이었어요. 몸이 어찌나 다부지고 단단한지 저는 숨이 막힐 지경이었죠. 그렇게 몇 년 만에 저는 제대로 가버리고 말았어요. 정말 제대로요. 살면서 그렇게까지 느껴본 일은 처음이었어요. 준우 이 녀석은 좋았냐면서 뻔한 질문을 하기도 했는데요. 저는 너무 좋았다고 대답을 해주고 말았죠. 준우가 기분 좋으라고 그렇게 대답을 한 것도 있었는데요. 정말로 엄청나게 기분이 좋기도 했으니까요. 그렇게 그날 준우는 밤을 보내고 아침에서야 돌아가게 되었어요. 밤새 저를 어찌나 들들 볶는지 점다는 건 이래서 좋은 건가 봐요. 다음 날 아침이 되었을 때 저는 일어날 힘이 없을 정도로 녹초가 되어 있었죠. 밤샘 근무를 했을 알바생하고 교대를 해주고 편의점에 있는데 어제 준우랑 있었던 일이 떠올라 얼굴이 화끈거리기도 했고요. 한편으로는 아들뻘 남자와 연애를 해버렸다는 사실에 횡재라도 한 기분이 들어서 웃음이 새어나오기도 했죠. 그렇게 제 근무 시간이 끝날 무렵이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준우가 편의점으로 불쑥 들어오더라고요. 반갑기도 하면서 살짝 놀라기도 했는데요. 이 녀석이 저에게 다가와서 오늘도 저하고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말을 하는 거 있죠. 저는 못 말린다고 말은 했지만 내심 기대가 되었어요. 우선 저녁부터 먹자고 말을 하고는 우리는 3층으로 함께 올라갔어요. 준우는 어제보다 더 적극적으로 다가왔고요. 저도 그런 준우에게 맞춰 더 대담하게 행동하게 되었어요. 나 뜨겁다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도 저는 해주고 있었죠. 입으로 하는 거 말이에요. 어제보다 조금은 과감해진 저를 보고 준우도 살짝 놀라는 눈치기는 했는데요. 표정을 보니 좋아하고 있는 게 틀림없었어요. 그렇게 그날 저녁도 먹기 전에 우리는 연애부터 해버리고 말았고요. 저녁을 차리기가 귀찮아서 배달 음식을 시켜놓고 우리는 하던 걸 계속 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날도 준우는 밤을 저와 함께 보내주었어요. 저는 좋기는 한데 체력적으로 살짝 부담이 된다고 일주일에 두어 번만 이렇게 시간을 보내자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준우는 알겠다면서 대신 일주일에 2번은 꼭 봐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어요. 그렇게 준우와의 연애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 녀석하고 보내는 시간은 무료했던 일상에 활력을 넣어주었어요. 준우랑 함께하면서 저도 몰랐던 제 모습을 발견하는 기분이었죠. 내가 이렇게 적극적이고 과감한 여자였나 싶을 만큼 저는 대담해져 있었거든요. 우리는 농도 짙은 이야기들도 자주 나누게 되었어요. 남사스럽기도 했지만 그런 어른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던 중 준우는 저에게 특별한 환상 같은 것이 있냐고 물어본 일이 있었어요. 해보고 싶거나 그런 것 말이에요. 저는 특별히 생각해 본 일이 없어서 그냥 너하고 시간을 보내는 걸로 너무 좋다고 대답을 했죠. 그리고 넌 해보고 싶었던 게 있냐고 되물었는데요. 준우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어안이 벙벙해지기도 했어요. 이 녀석이 자기 친구를 불러서 함께 연애를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상상을 오래 해왔다면서요. 그러더니 살짝 당황해하는 제 모습을 보고는 그냥 생각만 해본 거라면서 멋쩍어 하더라고요. 아무리 제가 너무 좋아하는 준우이기는 했지만 저는 그런 건 정말 꿈에도 생각해 본 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준우가 해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니 제 마음도 흔들리는 듯 했어요. 정말이지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저는 준우에게 정말로 그런 걸 해보고 싶은 거냐고 다시 한번 물었어요. 녀석의 눈빛은 그게 진심이라는 걸 말하고 있었죠. 저는 정말로 네가 원하는 거면 해주고 싶다고 말을 해버리고 말았네요. 나이를 잔뜩 먹은 저에게 이렇게 잘해주는 준우인데 못해줄 것도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얼마 후에 정말로 준우는 친구를 집에 데려오고 말았어요. 형준이라는 그 친구는 준우보다 덩치도 더 컸고 체격이 아주 좋아 보였죠. 이 두 녀석과 시간을 보낼 생각을 하니 심장이 어찌나 두근대는지 시작도 하기 전부터 저는 정신이 없을 지경이었죠. 이미 자기들끼리는 얘기가 다 되어 있었나 봐요. 능수능란하게 둘이서 저를 대하는데 정말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둘이서 각자 다른 곳을 공략하는데 저는 제 정신이 아닌 듯 했죠. 준우와 형준이는 제가 매력적이고 예쁘다면서 저를 칭찬을 많이 해주기도 했어요. 그런 말에도 또 두 녀석의 터치에도 저는 아찔한 기분이 들었죠. 두 녀석이 어찌나 체력이 좋은지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날 저는 몇 번이나 가버리고 말았네요. 살면서 그런 일은 정말로 처음이었어요. 한 10년만 젊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간절했어요. 이 멋진 두 녀석을 그런 마음껏 받아주었을 텐데 말이에요. 그렇게 정신없는 그날이 지나가게 되었어요. 두 녀석은 정말 한숨도 안 재우고 저를 괴롭히더라고요. 아침에 교대를 하러 내려가서는 저는 근무 시간 내내 의자에 앉아서 병든 닭처럼 기운 빠져 있었네요. 그리고 그 후로 준우는 종종 형준이를 데려오곤 했어요. 주로 준우랑 단둘이 시간을 보낼 때가 많기는 했는데요. 형준이는 언제 오는 거냐고 제가 먼저 말을 꺼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형준이까지 함께 온다고 하는 날은 설레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기도 했네요. 그리고 준우와 함께하고 나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남자라고는 남편밖에 모르고 살았고 스스로도 조신한 여자라고 생각하고 평생을 살아왔는데요. 그냥 제 자신을 파악할 기회가 없었던 것 뿐이었나 봐요. 저는 조신한 여자도 얌전한 여자도 아니었어요. 저는 입에 담기도 민망한 것들을 이제는 거리낌 없이 해버리는 그런 여자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리고 그런 저를 바라보는 준우와 형준이의 눈빛을 볼 때면 저는 더 달아오르곤 해요. 그 표정이 좋아서 저는 더 적극적인 여자가 되곤 하네요. 얼마 전에는 형준이가 운동을 하다가 발목을 다쳐서 한동안 찾아오지 못한 일도 있었는데요. 준우랑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게 좋기도 했지만 은근히 형준이가 빨리 회복했으면 싶더라고요. 이미 저는 그런 관계에 푹 빠져버린 상태였으니까요. 그렇게 몇 주 정도 시간이 흐르게 되었고요. 며칠 전에 드디어 준우에게 형준이 소식을 듣게 되었죠. 이제 형준이가 다 회복을 했는지 조만간 형준이랑 같이 놀러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녀석도 저를 엄청 보고 싶어 한다면서요. 그 이야기가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그리고 드디어 오늘 밤 준우하고 형준이가 집에 놀러 온다고 하네요. 얼마 만에 회포를 풀게 되는 건지 아침부터 기대가 돼서 저절로 눈이 떠지더라고요. 오랜만에 셋이 만나는 거니 오늘은 더 정성스레 두 녀석을 사랑해 주어야겠어요. 여러분들도 주변에 괜찮은 중년 여성이 있다면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가 보세요. 어쩌면 그 여자분들도 남자가 먼저 말을 걸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를 테니까요. 운이 좋다면 저처럼 남자를 아주 좋아하는 그런 여자를 만나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